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지주사 및 금융권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5%대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6일 전이거든요. 6일 전에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거 2만원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아직은 주가가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6일 전에 작성을 좀 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성이 작게 나온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하나투자증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이슈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나무 투자와 함께 이 비트코인에 대한 혹은 가상자산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역사적인 신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보다 사실은 뭐 투자 혹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데 주가가 안 갔어요. 아직 2만 원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증권사도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하나투자증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앞서 거의 10분을 얘기를 드렸던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두나무의 시가총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걸 간단하게 영상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슈가 될 거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비상장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게 하나투자증권이에요. 비상장 주식 투자. 그런데 이 투자의 결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게 하반기예요. 하반기. 두 번째, 토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지난번에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두나무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3시 52분에 나온 뉴스인데 기업 공개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 역시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 증권사들이 상장 전 지분 투자, 프리 IP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IPO 주간 수수료 외에도 투자 수익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곳이 총 13곳인데 지난달 5곳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쭉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PF 사업이 침체화되게 되면서 IB 투자 부문 쪽에서 수익성 확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먼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PO 절차에 돌입한 비상장 기업이 하나투자증권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카로, 그 다음에 세레신, 이 두 개의 종목인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페스카로와 세레신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주간 수수료, 특히 페스카로의 경우는 주간사 수수료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레신 같은 경우는 두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수료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이슈와 함께 투자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어떤 투자가 이어졌는지도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7월 1일 서울경제TV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쭉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하나투자증권이 비상장사에 적극 투자를 하게 되면서 IB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음악, 가상자산 등 이 IB 부문 실적 악화에도 다양한 분야의 비상장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수소에너지 관련사인 아모지와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유넵스, 여기에 80억 원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삼성증권은 제로였고요. 하나투자증권은 20억, 메리츠는 43억 정도였는데 이보다 많은 2배가 투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한 비상장사를 보게 되면 토스뱅크, 업비트, 두나무죠.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하우 등 주로 글로벌과 디지털에 초점을 만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비상장 투자는 유망한 기업의 지분을 공모가보다 훨씬 싸게 매입하고 상장 후 엑시트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간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간 수수료까지 확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언급을 해드렸던 IPO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토스뱅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밑에부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지난해 10월 토스가 국내 IPO 주간사에서 국내 상장을 중단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죠.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을 상대로 주간사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 상장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토스에서는 IR 재무 인력을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의 경우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나스닥이나 미국 증권거래소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스에서도 역시 재무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보강했다라는 점에서 본격 상장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 그리고 밑에 쭉 보시게 되면 그동안 적자가 지속이 되었던 토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상장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P나 IPO를 위한 재무나 커뮤니케이션 인력만 증가를 시킨 게 아니라 ESG에 대한 역시 직무도 신설을 하게 되면서 미국 상장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에는 코스피 코스닥보다 엄격한 지배구조 요건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ESG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해당 가이드에서는 상장사는 투명한 ESG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자자, 소비자, 규제 당국 등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나스닥 입성 때 비바리 퍼블리카의 목값이 10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한화투자증권이 이 토스뱅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스뱅크의 지분을 1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10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10%가 한화투자증권의 수익인 거잖아요. 즉 1조 수익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정확히는 시총이겠죠. 1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토스뱅크의 1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두나무 역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분 가치가 6%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두나무 실적을 한 4천억을 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4천억에서 최대 2조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4천억만 하더라도요 240억, 24억? 240억 정도 될 거예요. 240억 정도. 그러면 이 두 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현저하게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제가 2만 원대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때와 다른 게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IPO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IPO에 대한 기대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투자증권이 앞으로 하반기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언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가질 거냐예요. 언제 추가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질 거냐. 그런데 이 타이밍은요 항상 시장가에서 결정이 납니다. 현재가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거지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더 싸게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싸게.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지분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누구한테 도움을 드려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010-6500에 0659로 한화투자라고 보내주세요. 한화투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꾸준히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혹은 추매 타이밍이 나올 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한화투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대상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스마트폰 자동 문자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한화투자라고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